네, 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종아 기자의 윤기 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아침을 밝게 시작하려고. 그 역시 예. 기분 업해야지. 아까 상승 우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웃고 싶은데 요즘 정치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네네. 참 암울한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되고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12.3 계엄 조치와 이어진 탄핵 정국, 말 그대로 다이내믹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시간으로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예. 이어서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사실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제 현직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이제 본인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엄은 필요했다, 헌정 질서 파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현재 상당히 궁지에 몰린 처지인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보수 우파의 단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본인은 생방송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 이를 헌재는 불허했습니다. 요청을 하긴 했었나 봐요. 뭐 공식적인 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 이제 그런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변호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의 관심을 끄는 데는 예.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헌재에서 어제 많은 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전 국민들이 다 영상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좀 납득이 될까요? 네, 그러면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항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헌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놨는데요. 문 대행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예.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주 진실 게임으로 가요. 네, 뭐 메모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각자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윤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최상목 기재부 장관 현재 대통령 이제 그 권한대행이죠.에게 넘긴 것으로 공소장에도 뭐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쯤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제외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당시 군 수뇌부 수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최종 책임자 또 명령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데 일단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목요일이죠. 내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헌재에 나올 텐데 예. 그때 한번 어떤 얘기 둘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헌재 시간이잖아요. 네네. 뭐 헌재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인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조기 대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당별 뭐 지지율 보면 네네. 이재명 대표로 과연 될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긴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차기 잠룡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동연 지사도 뭐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 뭐 심상치 않다고요. 잠룡 중에는 잠룡이니까. 예, 그렇죠. 예.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6공화국 체제의 종식 또 개헌을 주장하면서 현재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이 김동연 지사는 정치 교체를 전면에 내건 바 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혔는데요. 예. 김 지사는 87년 체제는 효용과 시효를 다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지금의 정치 체제가 대한민국이 제갈 길을 가고 재도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아주 극단적인 개헌과 내란을 통해 온 국민이 지켜봤다면서 87 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로서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이 부분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단일화를 하면서 합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당시에는 합의를 봤지만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현재는 조금 뭐 미묘한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안 좋은 관계 여론조사에서 아니야? 안 좋은 관계? 네. 뭐, 예. 일단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하면서 국민의힘에 역전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이렇다 보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 친문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직격탄을 던졌습니다. 예.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보수 진영이 수세에 몰렸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여당에 따라잡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강경 일변도의 전국 대응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좀 더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김동연 지사의 정치 행보 중에 하나, 그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지난해 11월의 일인데요. 유럽 출장 중이었던 김동연 지사가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지난해 11월 2일 독일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시점이 묘한 게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회동을 놓고 이 김 지사 측에서는 우연한 만남이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유학차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를 사전 계획 없이 자연스럽게 만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받은 상황에서 예. 혹시 있을지 모를 전국의 변화를 염두에 둔 만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윤기나는 브리핑에서 윤종환 기자가 경기도에 이제 뭐 친문으로 네네. 분류되는 이제 이런 인재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김동연 지사 현재 지금 주변에 어쨌든 비명계 인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친문계이자 비명계 인사죠.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있고요. 역시 비명계인 고영인 전 의원이 경제부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구 의원을 역임한 김민철 전 의원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으로 있고요. 여기에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전 의원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최근 임명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비명계의 구심점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김동연 지사가 과연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거 좀 관심입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 아래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장악한 상황이긴 한데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예. 김동연 지사가 대안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 측근도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연히 이 당 경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고 여기에 만약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결과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한다면 지사직을 뭐 사퇴하게 되는 건가요, 김동연 지사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예전에 이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2012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도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했거든요. 예. 관련해서 김동연 지사의 측근도 과거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사례를 들면서 지사직을 버리고 대선 경선에서 패배할 경우에 오롯이 그 비난을 다 안아야 하고 정치적 재기도 힘들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또 나오긴 현재 하더라고요. 국회의장인데 만약에 뭐 네. 가정법인데 그렇게 되면 또 의장직을 또 사퇴를 해야 되는 또 상황도 있어서 참 복잡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그 신뢰도 면에서는 뭐 앞선 그 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긴 예.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김문수 전 지사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예. 최초의 재선 경기도지사 타이틀을 얻으면서 그 힘으로 2012년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박근혜 후보에게 이제 패배해서 후보가 되지 못했는데요. 이후에 이 김문수 전 지사의 정치 인생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에 출마했는데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당시에 꽤 큰 정치적 치명상을 얻으면서 이후 이 나온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패배하고 결국 사실상 이제 정계에서 설 자리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현재 탄핵 정국에서 의외의 다크호스로 이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급부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뭐 선명성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수층이 보수 괴멸 우려로 인해서 단결하면서 지지를 받는 등에 현재 성공했거든요.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으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재편되고 있는 기류가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태극기 집회에도 열심히 참여했었고 강성 보수인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안으로 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윤 기자 얘기한 대로 강성 지지층으로 국민의힘이 좀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좀 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뭐 우클릭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직 경기도지사와 전현직 경기도지사의 대선 대결. 야 이거 정말 꿈의 대결인가요? 물론 이제 가정은 예.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예. 그만큼 이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말한 그 가정의 가정법 뭐 워낙 변수 많으니까 네네. 앞으로 좀 어떤 변수들 저희가 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 명태균 리스트와 김건희 여사 변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변수에 따라서 전국이 요동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선론이 유지될 것이고 예. 그럼에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대안 주자로 김동연 지사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두 변수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다면은 김문수 바람도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구나. 그 지금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에 다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그 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게 핵심이었는데 그거는 좀 죽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그 향후에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이죠. 가정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예. 이제 명태균 리스트 또 김건희 여사 관련 그렇죠. 여러 의혹들이 뭐 전면에 부상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지금 또 이제 차기 대권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까지 김동연 지사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윤기 나는 브리핑 윤종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